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콕 쪽이 늘면서 게임 이용자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언제 어디서든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통신 3사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나서면서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파일을 저장하거나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익숙한데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요? 원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 서버, 저장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가리키잖아요. 예. 클라우드 게임은 그 가운데 이 게임 관련된 서비스를 부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 게임 화면만 받아와서 즐기는 건데요. 다른 말로 스트리밍 게임이나 이제 주문형 게임이라고도 불립니다.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냥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서버에 연결해서 즐기는 게임을 클라우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PC방이나 각종 게임방 이용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장소의 제약 없이 또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설치 시간 없이 고사양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근데 고사양 게임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보실 것은 이제 구글에서 출시한 스테디아라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데모 영상인데요. 이런 수준의 게임이 30만 원짜리 저가형 노트북에서도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용 PC나 노트북은 굉장히 비싼 것을 생각하면 좀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게임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나 스마트폰 등 상황에 따라서 여러 기기에서 돌아가면서 이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보안도 비교적 믿을 수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도 별도의 설치 없이 또 스마트폰이나 저사양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 자, 그런데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그 개념은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게임 자체는 생각보다 역사가 좀 굉장히 길거든요. 개념 자체는 2000년 그러니까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2010년에 첫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요. 10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클라우드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게임 컨텐츠, 빠른 네트워크, 그리고 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요. 기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게임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이미 출시된 서비스였군요. 자, 그러면 처음에 클라우드 게임이 출시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선 초기에는 이 네트워크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랬겠네요. 또 특정 게임기나 고성능 하드웨어를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영화와 달라서 이제 직접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게임 컨트롤러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출시된 서비스가 적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30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 뿐인 겁니다. 아직 없군요. 그동안 30개 정도나 이 서비스가 있었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건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랬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다시 요즘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황이 이러니까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제 부가 서비스 정도로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인터넷에서 설치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난 2018년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구글이랑 MS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는 중국 텐센트에서 스타트, 구글은 스테디아, MS는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회사인 EA에서도 프로젝트 아틀라스라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실제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5G 상용화를 시작한 이동통신사에서도 이 5G 활용 사례로 VR, AR 게임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게임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번에 출시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그 결과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IT 기업들도 거대 기업들 역시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앞서 이동통신사에서도 5G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SKT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다음 달 9월 15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엑스박스 게임기용 게임 100여 개를 이 클라우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기 엑스박스 게임을 엑스박스 게임기 없이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게임기 없이요? 예.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대만 유비투스와 함께 자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게임박스인데요. 월 5,000원 정도만 내면 국내외 인기 게임은 물론이고 기존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인디 게임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다운로드 없이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현재는 이 스마트폰만 지원되지만 PC 또는 이 IPTV용으로 점점 지원 기기를 늘릴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KT는 플랫폼 선정을 위해서 이 게임박스 이용료를 경쟁사보다 좀 더 저렴하게 책정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LG U+에서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지포스 나우를 출시했습니다. 예. 지원 게임이 한 300여 가지로 굉장히 꽤 많고요. 많네요. 검은 사막 같은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동통신 3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럼 예를 들면 SKT 같은 경우에는 엑스퍼스와 콜라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 클라우드 게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특정한 앱을 설치해서 다운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 관련 클라우드 앱을 다운받아서 이걸 열면 게임 목록이 보입니다. 예. 그 중에서 원하는 걸 딱 선택하면 마치 오락실에서 게임 선택하듯이 바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예. 또 PC 같은 경우에도 PC에서 이제 어떤 특정 앱이 있습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게임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앱만 그렇군요. 다운받으면 수백 가지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 같은 걸 보시다가 이 예.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이제 스위치 아이콘이 뜨거든요. 예. 그걸 누르면 바로 이제 이 게이머가 방송하는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5G 폰만 가능한 건 아니죠? 5G 폰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이 서비스가 제공해 주면은 네. PC나 LTE 폰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5G 폰이 조금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게임을 구독하는 시대가 이제 네.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다른 사업자들도 아니고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내놓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인터넷 서버랑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빠른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만 서버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여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동시에 공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5G를 비롯해서 빠른 네트워크를 활용할 새로운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서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5G 네트워크가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면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을 하려면 아무래도 인프라나 콘텐츠 투자가 중요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클라우드 게임을 고성능 컴퓨팅으로 즐기도록 서비스하려면 아무래도 이 고성능 컴퓨팅을 대신해주는 데이터 센터 서버가 많아야 됩니다. 네. 또 인구 밀집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들 서버를 둔 기업이 좀 많이 유리한데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또 풍부해야지 소비자들이 구독할 만한 서비스가 되겠죠. 예. 이 같은 인프라 구축 여력이 되지 않는 기존 게임 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5G 네트워크의 특성인 초저지연 그리고 빠른 속도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클라우드 게임 직접 해보셨나요? 예, 어땠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베타 테스트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베타 테스트 때부터요. 예, 그냥 할 만은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네. 점들인가요? 베타 테스트 할 때는 좀 사운드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음에 게임이 중간에 멈춘다거나 아니면 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반응 속도가 좀 이제 딜레이가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정식 서비스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예. 다만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해주는 게임들이 대부분 네. PC나 게임기, 그러니까 좀 큰 화면에서 보기에 적합하도록 나온 그런 게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곳에서 하면 글씨 같은 걸 읽기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겠어요. 또 이건 제 실력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같은 게임이어도 이 클라우드 게임으로 하면
굉장히 좀 더 잘 죽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일단 뭐 제 실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가슴 아플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네. 캐릭터가 많이 죽는 건 아무래도 이온 컬럼니스트의 실력이 아닐까 예, 이런 제 실력 생각도 문제일 거라고 드는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듣고 싶네요. 예, 일단 이 스트리밍 음악이나 스트리밍 영화가 대세가 된 것처럼 클라우드 게임은 사실상 이 게임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하나하나 사서 설치하고 그러면서 즐기는 시대였다면 네. 이미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시대로는 완전히 넘어왔거든요. 예.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2018년 4,600억 원대에서 2023년 3조 원대로 성장한다고 내다본 바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당장 큰 인기를 얻기는 좀 어렵겠지만 점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다듬어 가면 한 4, 5년 정도 지나면 다들 게임기가 없어도 이 스트리밍으로 좀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방대한 양의 음악을요 CD 플레이어나 MP3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예. 들을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이 고사양 게임 역시도 장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컬러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